제가 신규 때는 이제 차지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편해 보였어요. 앉아서 일하니까. 액팅도 해봤고 차지도 해봤으니까 그렇지. 차지 입장에서 액팅이 편한지 차지가 아, 편한지 무조건 액팅이지. 이유가 있을까요? 진짜로 저는 그 옛날에 간호사 안 했으면 공장이라든지 약간 좀 수동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 시키는 일만 하면 되거든, 사실. 액팅에 자기 손기술이 좀 자신이 있다. 저는 액팅, 무조건 액팅.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환자 1명 볼래? 아니면은 비응급 환자 10명 볼래? 저는 비응급 환자 10명 볼 겁니다. 저는. 차지 간호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거. 저희는 중증구역, 응급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중증구역을 맡을 때 한 명 한 명 다 해줄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가 한 10베드 중증을 보는데 10베드 다 막 MI에다가 뭐 해모리지에다가 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약도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수님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교수님한테 또 가가지고 뭐 또 설명해 줘야 되고 또 노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죠. 이거 급박한 순간에 언제 입원할지도 모르고 언제 전원 갈지 모르고 언제 익스파이 할지 모르는 환자들한테. 액팅이랑 차지할 때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처방 확인하는 거랑 그치. 이제 다른 의료진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그렇지. 이제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또 문제는 없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액팅이 좋은 거예요. 액팅은 그 차지 선생님한테만 물어가지고 요거 하면 되죠, 저거 하면 되죠 해가지고 요거만 탁탁탁 요거만 잘하면 돼. 일만 안 밀리면 된단 말이야. 차지는 근데 액팅하고도 얘기해야 되지, 옆에 뭐 간호사랑 얘기해야 되지, 병동 간호사랑 얘기해야 되지, 교수님이랑 얘기해야 되지, 탁과 교수님이랑 얘기해야 되지, 엑스레이실, CT실 다 전화해서 다 알아봐야 되지, 원무과 전화해야 되지, 거기다가 외부 전화 받아야 되지. 응급실이니까 또 너무 바빠요. 그럼 심적으로 힘든 것보다 그냥 몸이 있는 게 낫다. 아, 그때 내가 한 7kg 빠졌어. 진짜 들어가자마자.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액팅 때는 차지가 편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 없나요? 전혀. 나는 전혀 진짜로. 와, 내가 차지를 한다고?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엄청 컸어요. 진짜로. 나는 평생 액팅 20년 뛰고 싶었어. 요새도 그래서 자체해서 이제 내 후배라도 차지 같이 하는 애가 있으면은 오늘 네가 차지해, 내가 액팅 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뭐 이런 식으로 액팅을 하고 싶다 한 적이 많죠. 이제 일하다 보면은 응급실에 빨리 안 해주냐 그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거 전문이에요, 제가. 우리는 왜 빨리 안 봐주느냐? 환자분 진짜 유감입니다. 저희가 중증도 순으로 보게 돼 있어요. 선착순이 아니고. 그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식 있는 사람, 의식 없는 사람. 그럼 둘 중에 누굴 먼저 먼저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의식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바로 얘기를 해주고 그런 사람인지. 응급 환자 먼저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우리 남편도 우리 아저씨도 뭐 응급인데 여기도 응급이에요. 하면 그거는 의료진이 판단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오래된 기억이겠지만 네. 응급실 입사하기 전에는 네. 응급실이 어떤 곳이라 생각했고 지금 입사한 뒤에는 어떤 곳인지 차이가 있는지. 아무래도 응급실을 제가 아파본 적도 별로 없고 응급실에 가본 기억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본 기억이 병원에 입사하기 전에는 저 10살 때 배 한 번 아파가지고 응급실 간 거 말고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 다 이제 드라마를 보겠죠. 다 드라마에서 이제 ER을 이제 처음 이제 경험을 했겠죠. 약간 뭐 그런 건 줄 알았죠. 늘 맨날 바쁘고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당기고 엄청 정신없고 그런 곳인 줄 알았죠. 근데 확실히 응급실도 사람이 일하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내미가 있습니다. 응급실이 그래도 다 이게 그 뭐 보호자분들이랑도 그렇고 간호사들끼리 의사들끼리 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응급실이 그렇게 막 되게 바쁘다고만 좀 비춰졌는데 쉴 때는 또 굉장히 실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화이트베드 얘기도 나왔지만은 복불복이에요, 사실. 주말은 뭐 바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웃긴 게 우리 코로나가 처음 딱 터졌어요. 안 오더라고 사람들이. 그 전에 왜 왔냐 이거야. 어차피 안 올 거. 약간 좀 불만이 있어요, 나는. 이 진입장벽에 있어서. 불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아픈 거 참을 수 있으면서. 아프시면 오셔야죠. 본인 신규 때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신규 때 실수했는 것들 좀 많이 좀 떠오르는 것 같고 지금 봤을 때 본인의 신규 때 모습을 평가한다면 열심히 하던 아이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성실했고 살이 그마에 빠질 수가 없어요. 농땡이를 안 치려고 했습니다. 잘하진 않았나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잘하진 않았지만은 열심히 하려고 했고
당연히 잘하진 못했어요. 저도 뭐 되게 빠릿빠릿한 성격이 아니고 좀 덜렁대는 성격이고 꼼꼼하지 못하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 쌓여온 거죠. 그런 노하우들이.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환자를 배려 놓는다 그런 거가 그러진 않았어요. 뭐 동료들을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한다거나 그런 빈도는 좀 적죠. 네. 그럼 이제 본인 주장으로는 잘하는 것 빼고는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죠. 피해가 안 가려고 그런 의식은 있었죠. 예. 얼른 1인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 같이 일하는 병원에 선생님들의 예. 내부 고발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고발. 저 미담 제조기입니다. 미담밖에 안 나오지 싶어. 이거 내 일부 많이 뿌려놨거든 내가. 신규 때 예. 가장 힘들었던 거 있나요? 신규 때 가장 힘들었던 거. 아무래도 아는 게 많이 없는 게 가장 힘들죠. 알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은 힘든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과정의 기간이나 알기 위해서 한 노력들이 어떤 게 있나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번 프로토콜 바뀌고 언제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생길지도 모르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치료가 있을 거고 간호가 있을 거고 매번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뭘 배워야 되는 직업이죠. 이게 CPR만 해도 뭐 계속 맨날 바뀌니까 뭐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매번 오는 유형의 환자들을 자주 보는 케이스들 그런 사람들은 노하우 생기고 눈치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지금 당장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걱정을 안 하고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다 알게 되겠지. 안 되면 때려치우고 약간 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뭐 근데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입사했을 때 동기가 몇 명 있었어요? 동기 4명. 응급실에만 4명. 그렇죠. 응급실만 4명. 그 중에 남아 있는 사람 혹시 몇 명? 저만 홀로 다 살아남았죠. 제일 빨리 나간 사람 언제 나왔어요? 반년. 그 다음에 3년. 3년. 그 다음 4년. 가장 먼저 나간 사람은 왜 나갔나요?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그 형님이 형님이에요, 형님. 그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형님 덕을 제가 많이 봤죠. 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맨날 그 형님만 혼나고. 약간 좀 이미지가 그렇게 좀 바뀌었어, 그 형님이.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형님이 긴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뭐 열심히 긴장은 안 하고 열심히 하는 타입이라면은 그 형님은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하려고는 했지만 근데 아무래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혼을 좀 유발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좀 나갔죠. 적응을 좀 같이 못 어울렸죠, 그 형님이. 저는 일 끝나고 선생님들랑도 잘 놀고 얘기도 하고 평소에도 하는데 그 형님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없었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중환자실을 지망했다 했잖아요. 예.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예. 응급실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한 그런 순간 있나요? 루틴 업무가 없는 거.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진짜로. 좋게 말하면 지루하지 않고 버라이어티하고 물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그래도 뭐 여러 케이스를 볼 수가 있고 환자들. 그 다음에 한 환자를 오래 보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는 음료수라든지 환자들 보호자들로부터 음료수 선 물린 거 절대 못 받아요. 응급실은 바로 나가시기 때문에 이게 뭐 고맙습니다 아니면은 쌍욕 받고 나가시는 거 둘 중에 하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쌍욕을 받든 칭찬을 받든 한 번 보고 그냥 나가시니까 물론 단골은 있지만 뭐 근데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인계도 빠르고. 버라이어티 하나 했는데 이제 그게 누구에도 단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응급 상황에 이제 누구는 그냥 무덤덤하게 일하는 반면 누구는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심정 압박도 심하고 이제 그런 게 단점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니어가 있고 주니어가 있죠. 근데 시니어가 당황을 하면은 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뭐라 해야 될까? 아무래도 좀 저도 사실은 좀 그게 있어요. 좀 덜렁대고 침착하지 못하는 원래는 좀 그런 성격이었어. 근데 나름의 노하우로 잘 녹여낸 것 같아요. 이게 뭐 약간 좀
성격 급하고 이런 게 장점으로 승화시키면은 빨리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걸로 좀 승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녹여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